비교는 떨쳐버리기 힘든 끈적한 감정들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미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질투. 저 사람은 내가 죽어라 노력해도 갖기 어려운 걸 당연하게도 누리고 있네? 하면 분노.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못할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 좌절.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기가 정말 쉬운 환경이 됐죠.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주변에서 듣는 말들, 비교하는 말들, 성적부터 시작해서 외모, 경제적 능력과 같이 자연스럽게 비교의 영역이 늘어나게 된 거죠. 비교의 영역은 끝이 없어요.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경제력, 다니는 회사, 연애 생활, 외모와 몸매, 체력, 심지어는 취미 생활에서조차도 우리는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비교라는 거에서 되게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장에 숫자로 딱 떨어지는 연봉이나 성적부터 시작해서 다른 친구들의 성격을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나는 왜 저렇게 쿨하지 못하지? 하는 생각도 했고, 글씨가 예쁜 친구들을 보면 내 글씨는 왜 이렇지? 하는 사소한 것에서도 비교를 했고, 어른들에게 너스레를 떨면서 편하게 다가가는 친구들을 보면 나는 왜 저렇게 자연스럽게 못하지? 하면서 항상 화살이 저에게 돌아왔던 것 같아요. 지미 카라는 영국의 코미디언이 한 팟캐스트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남들을 얼마나 질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에서 느끼는 행복도가 감소한다는 공식을 얘기했어요.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많은 걸 이뤘다고 하더라도 비교를 멈추지 않으면 스스로 행복을 깎아먹는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도 모든 불행은 비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비교하는 습관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을 망치지 않는다. 대부분 착각이겠지만 자신보다 훨씬 행복할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버릇을 버려라. 우리는 비교를 할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의 최고의 순간과 나의 평범하거나 초라한 순간 사이에서 비교를 하곤 하잖아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신의 힘든 모습을 엄청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잘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보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남들의 최고의 모습만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데 비교를 하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걸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영역에 대해서 비교를 하니까 당연히 나라는 사람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반대로 나의 최고의 순간에 남들을 바라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태도 역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계속 남들과 내 모습을 비교하게 될 때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비교할 때 느끼는 질투나 분노, 좌절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저 사람은 저걸 이미 가졌는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너무 강렬한 감정으로 이어지면 한번 멈추고 생각해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비교를 할 때의 반응 세 가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깎아내리기예요. 이게 제일 해로운 반응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랑 비교가 되는데 저 사람한테 쟤가 뭔데 저래? 분명히 이상한 부분이 있을 거야. 자기 힘으로 이룬 게 아닐 거야.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이 이뤄낸 것을 깎아내리거나 욕하고 공격하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다고 느끼니까 그 위치를 나랑 동등한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는 뒷말에 열광하는 문화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타인을 헐뜯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 예를 들면 우리의 꿈을 쌓는 일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써 내가 그 부러운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해봤자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와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감정 소모도 될 거고요. 건강하지 못한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은 자기 비하입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렇게 다 이루고 다 가졌는데 나는 아직 한참 남았네 하면서 좌절을 느끼고, 혹은 나는 너무 게으르다, 멍청하다 하는 식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릴 수도 있고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나는 저걸 절대 가질 수 없을 거야 하면서 체념을 할 수도 있어요. 비교를 할 때마다 나한테 못된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결코 건강한 반응이 아니겠죠?
에이미 폴러라는 미국의 배우가 쓴 Yes Please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배우는 SNL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인사이드 아웃의 조이 성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에이미는 이 책에서 비교하는 목소리를 악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악마에 따르면 나는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말랐거나 너무 키가 크거나 너무 넙대대하거나 다리가 너무 이상하게 생겼거나 너무 멍청하거나 너무 방긋방긋 웃는 얼굴이거나 이가 못났거나 코가 너무 이상하거나 뱃살이 나왔거나 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것도 이 마음속에 악마라고 하는 것이 고개를 들면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이 정도밖에 못해? 하면서 못된 말만 골라서 하는 머릿속 목소리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응은 건강한 반응입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이뤘을까? 하면서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밟아온 길을 참고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는 노력을 하는 거죠. 나도 저걸 가지고 싶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배우는 거예요. 되게 건강한 비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앞에 두 개의 부정적인 반응을 내가 보이고 있다면 이거를 마지막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그 단계로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을 알아채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되게 강렬한 질투를 느끼는구나. 혹은 스스로 자기 비하를 되게 심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가 됐든 친구가 됐든 뭐든 내가 어떤 특정한 대상과 나를 비교하고 있으면 그 대상을 잠깐 차단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한 영상을 보고 곧바로 제 모습과 그 유튜브에 나온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로 살짝 빠질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단 바로 그거를 그만 보면 되더라고요. 계속 보고 앉아 있으면 그런 비교하는 감정이 더 커지기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몸매가 좋은 사람을 엄청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내가 입고 다니고 싶은 스타일의 옷이 있는데 내 몸에 자신이 없어서 못 입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입고 다니니까 일 수도 있고, 또 나도 충분히 노력하면 저 사람처럼 몸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너무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한다는 그 사실을 직시하기가 두려워서,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뭐가 됐든 내가 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지를 알면 내가 이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도 명확해지는 거죠. 이건 저의 소소한 팁이었는데요. 비교를 하다 보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려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나 자신을 비하하는 데 쓰기보다는 내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식으로 좀 더 긍정적인 선택을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이런 습관적인 비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발전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 대신에 나와 비슷한 지위의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와 같은 형편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나?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사람들의 생각을 위협하는 다수의 행포는 보수주의가 아니다. 오로지 경계해야 할 것은 개성의 상실이다. 결국에는 내 고유한 색깔이 명확해질수록 비교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남들의 인생을 기웃거리면서 좋아 보이는 것만 골라서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연습에 더 에너지를 쏟는 거를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해하는 말, 더 이해하는 말이라는 조유미 작가의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교와 관련된 되게 와닿는 문장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영상 마칠까 합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싫은 부분도 있고, 넘치는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도 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 나는 그냥 나로서 잘해내면 된다. 누구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하면 된다. 장점도 단점도 모두 나의 한 조각이다. 장점과 단점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내가 되는 것이니 내 안에 살고 있는 나를 미워하지 말자. 삶의 어느 순간에는 다시 비교의 루프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를 자신의 어제와 비교해야지 오늘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비교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 제작해봤고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